6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직선 L을 포함하고 직선 M을 포함하지 않는 평면 알파가 있다. 두 직선 L, M이 서로 평행할 때 직선 M과 평면 알파가 평행함을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기류법을 사용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기류법에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기류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 결론을 부정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하기를 자, M과 알파는 평행하지 않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M과 알파가 평행하지 않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만난다는 뜻이죠. 자, 얘는 지금 직선 M과 평면 알파가 만난다는 뜻입니다. 자, 만나게 되면 당연히 교점이 생길 테고 교점이 생김. 자, 그 교점을 우리는 P라고 합시다. 그 교점을 P라 하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직선 L과 M이 평행하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직선에 의해서 L과 M을 모두 포함하는 평면 베타가 존재하게 됩니다. 포함하는 평면 베타가 유일하게 존재한다. 이거는 우리가 공간도형 처음 시작할 때 배웠어요. 평면의 결정 조건에서 평행한 두 개의 직선은 한 개의 평면을 결정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이 평면이 지금 베타라고 되어 있는데 점P는 지금 직선 M 위에 있죠. 직선 M 위에 존재합니다. M 위에 존재. 자, 그런데 M은 지금 베타 위에 존재하죠. 그래서 점P는 베타 위에 존재합니다. 베타 위에 존재. 그런데 애초에 점 P라고 하는 애는 우리가 M과 알파의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점 P는 지금 알파 위에 존재하죠. 알파 위에 존재.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점 P는 지금 평면 알파 베타 위 모두에 있습니다. 평면 알파 베타 위에 존재하게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P가 알파와 베타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 직선 L이 알파와 베타의 교선이죠. 그 얘기인즉슨 점 P는 교선 L 위에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교선 L 위에 존재. 그런데 지금 쓰다 보니까 점 P가 교선 L 위에 존재하는데 점 P라고 하는 것은 M과 지금 알파의 교점이었으니까 점 P는 지금 직선 M 위에도 존재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점 P는 지금 직선 L과 M의 교점이라는 뜻이 됩니다. L과 M의 교점. 자, 이거는 지금 무슨 일이 발생된 거죠? 자, 이거는 모순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모순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모순되게 되는 거죠? L과 M은 평행하다. 즉 만날 수 없다라는 사실에 모순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은 자, 이런 모순이 발생한 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바로 M과 알파는 평행하지 않다라는 사실부터 시작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론은 M과 알파는 평행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문제 7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서로 다른 세 평면 알파, 베타, 감마가 있는데 알파와 베타가 평행하다. 베타와 감마가 평행하게 되면 알파와 감마도 평행함을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 알파와 감마가
평행하지 않다라고 가정합시다. 평행하지 않다. 자, 평면이 평행하지 않으면 교선을 갖게 되겠죠. 자, 교선을 갖게 된다라는 뜻은 자, 교선 즉 직선이 생기는 거니까 우리는 교점이 생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써보면 알파와 감마가 평행하지 않으니까 알파와 감마는 교선을 갖게 된다. 자, 교선을 갖게 된다. 그 교선에 있는 점 중에 하나도 당연히 갖게 되겠죠. 자, 이때 우리 만나는 교선 위의 점을 P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교선 위에 한 점을 P라 하자. 그러면 지금 점 P를 지나면서 베타와 평행한 평면이 베타에 평행한 평면이 지금 몇 개가 되는 거죠? 알파에도 P를 포함하고 알파도 P를 포함하고 있고 감마도 P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점 P를 지나면서 베타에 평행한 평면은 지금 조건에서 평면은 감마와 알파와 감마 두 개가 존재합니다. 알파와 감마 두 개가 존재한다. 자, 평행하다라는 건 지금 누가 알려주고 있죠? 문제에서 조건으로 줬죠. 베타는 알파와 평행하다고 했고 베타는 감마랑 평행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이 두 사실이 알파와 감마가 베타와 평행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알파와 감마는 각각 점 P를 지난다라고 우린 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간에서는 평면 밖에 한 점을 이는 평면 밖에 한 점을 지나면서 주어진 평면에 평행한 평면은 유일하다는 사실에 모순이 되게 됩니다. 평면은 유일하다는 사실에 모순된다. 자, 지금 누가 모순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우리 바로 이 부분. 자, 점 P를 지나면서 어떤 평면에 평행한 평면이 두 개 존재한다라는 이 얘기가 바로 이 빨간색 줄의 사실에 모순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역시 알파와 감마가 평행하지 않다라는 사실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따라서 감마와 알파는 어떻게 돼야 된다? 감마 알파는 평행하다라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8번입니다. 8번은 지금 꼬인 위치에 있는 두 개의 직선에 대해서 각을 구하는 문제인데 지금 그림에는 밑면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삼각기둥에서 다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직선 AD와 직선 BC입니다. 자, 지금 꼬여 있으니까 두 개를 일단 만나게 해야 되겠죠. 자, 만날 때는 우리가 뭘 이용하냐 하면 바로 평행한 직선을 이용합니다. 자, 선분 AD는 선분 BE랑 평행하죠. B랑 평행하다. 그렇기 때문에 직선 AD와 직선 BC가 이루는 각은 자, 선분 BE와 선분 BC가 이루는 각으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루는 각을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BE와 BC는 지금 사각형 BEFC가 직사각형이므로 두 개의 선분이 이루는 각은
90도가 되겠죠.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는 직선 AC. 자, 직선 AC와 초록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직선 AC와 직선 EF입니다. 자, 얘도 역시 우리 평행하게 한번 옮겨 보도록 합시다. 자, BC는 EF와 평행하죠. 자, BC는 EF로 평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분 AC와 선분 BC가 이루는 각으로 구하는 각을 대체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삼각형 ABC는 지금 밑면이니까 삼각형 ABC는 문제에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조건으로 주고 있습니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직각이 아닌 각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45도를 이루게 되겠죠. 9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에서 직선 EH와 자, 여기 EH 있고 수직인 평면을 찾고 이유를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직선과 평면이 수직인 것을 찾을 때는 그 직선에 대해서 평면에 포함된 두 개의 직선과 수직인 것을 밝혀주면 되겠죠. 그럼 지금 보면 일단은 그림상으로 봤을 때 딱 봐도 바로 이 AFB가 지금 수직으로 보이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EH는 AE와 수직이죠. 자, 이거는 왜 그렇죠? 사각형 AEHD가 직사각형이기 때문이죠. 직사각형이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EH가 EF랑도 지금 수직이네요. EH가 EF와 수직이다. 자, 이건 또 왜 이렇죠? 이거는 바로 사각형 AEFB가 역시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수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A랑 EF는 어디에 포함되는 거죠? 평면 AFB에 포함되므로 이 두 개의 직선과 수직인 EH는 바로 평면 AFB와 수직이다. AFB와 수직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 더 해주면 되는데 그 하나가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요 뒤쪽에 있는 DHGC일 거예요. 자,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H는 DH와 수직이다. 왜냐하면 사각형 AEHD가 역시 직사각형이기 때문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EH가 DHGC랑 수직인 걸 밝히고 싶으니까 GH가 수직이면 좋겠죠. 자, 그런데 EH가 GH랑 수직인 이유는 바로 사각형 DHGC가 역시 직사각형이기 때문입니다. DH와 GH는 둘 다 평면 DHGC에 포함되죠. 평면 DHGC에 포함되므로 아까처럼 같은 결론을 내려주면 되겠네요. EH는 바로 평면 DHGC와 수직이다. DHGC와 수직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주면 됩니다.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지금 보면 정사면체가 있는데 모서리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할 때 1번과 2번을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1번은 선분 BC가 평면 AMD와 수직인 걸 증명하는 문제인데 3분과 평면이 수직인 걸 증명하는 거니까 평면 AMD에 포함된 두 개의 직선을 우리가 찾아서 BC와 수직인 걸 증명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번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삼각형 ABC와 삼각형 지금 BCD는 이게 정사면체이기 때문에 모두 정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이다. 그리고
점 M은 모두 모서리 BC를 같이 갖고 있는데 모서리 BC의 중점이죠. 모서리 BC의 중점이다.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결합하면 우린 뭘 얻을 수 있죠? AM과 MD가 각각 삼각형 ABC와 삼각형 BCD의 AM과 MD가 각각 높이가 되는 거죠. 한번 적어볼까요? 자, 여기는 지금 ABC는 AM은 바로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되는 거고 BCD에 대해서는 얘가 바로 DM이 높이가 되는 거죠. 자, 높이가 된다는 뜻은 수직이란 뜻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선분 BC가 AM이랑 수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C가 바로 DM과 수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모서리 BC가 선분 BC가 평면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게 AMD죠. 평면 AMD 위에 점 M에서 만나는 두 선분 AM과 DM과 각각 수직이므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바로 선분 BC는 평면 AMD와 수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평면 AMD와 수직이다. 여기서 지금 보면 지금 점 M에서 만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두 개의 평행한 선분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선분 두 개가 어딘가에서 만난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 M에서 만난다라는 사실을 지금 적어준 겁니다. 자, 이번에는 BC와 AD가 수직인 걸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BC와 AD가 수직인 거는 지금 보면 꼬인 위치에 있는 애잖아요. BC랑 AD는 꼬인 위치에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1번에서 BC와 평면 AMD가 수직인 걸 밝혔죠. 자, 그런데 선분 AD는 평면 AMD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면 AMD에 포함되어 있다. 포함됨. 그런데 1번에서 선분 BC가 평면 AMD와 수직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 얘기는 무슨 뜻이죠? 평면 AMD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BC는 선분 AD와 수직이다 라고 바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정팔면체에서 다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1번을 보니까 직선 AB와 직선 BF가 이루는 각의 크기네요. 그런데 지금 사각형 AB, FD를 잠깐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번에서 사각형 AB, FD에서 FD는 지금 정팔면체니까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죠. 네 변의 길이가 같다. 그리고 이 사각형에서 지금 대각선의 길이 정팔면체니까 AF와 BD도 같게 되겠죠. 자, 이건 무슨 뜻이죠?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자, 네 변의 길이가 같으면 말은 뭔데 대각선의 길이가 지금 같게 되므로 이 두 가지 사실에 의해서 사각형 AB, FD는 어떤 사각형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정사각형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B와 BF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90도가 되겠네요.
자, 2번은 AD와 CF입니다. AD와 CF 한번 지워보고, 자, AD는 지금 어디 있죠? AD와 CF입니다. 자, 지금 얘는 꼬인 위치에 있는데, 그럼 일단 평행한 걸 찾아줘야 되겠죠? 근데 AD는 지금 자, BF와 평행할 거예요. AD는 BF와 평행합니다. 그래서 AD가 BF와 평행하므로 우리는 BF와 CF가 이루는 각으로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CF가 이루는 각. 그런데 삼각형 BCF는 지금 정팔면체의 한 면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정삼각형이죠. 정삼각형이니까 한 각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60도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에서 선분 AG가 평면 CHF와 수직임을 증명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을 보니까 선분 AB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선분 AB가 BFGC와 수직임을 이용해서 먼저 수직임을 이용하고 BG와 CF임을 이용해서 BG와 CF는 어디 있죠? BG는 여기 있고 CF는 여기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용해서 CF는 또 여기 있죠? 자, 이 CF가 AGHB입니다. AGHB면 자, 이렇게 비스듬히 된 얘랑 수직임을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CF랑 AGHB에 포함된 두 개의 직선이 수직임을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다? CF와 수직인 두 개를 찾아주면 되겠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1번에서 AB가 평면 BFGC와 수직이죠. 평면 BFGC와 수직이다. 이 얘기인 즉슨 평면 BFGC에 포함된 모든 직선이 선분 AB와 수직이란 얘기인데, 자, 지금 BFGC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죠? BFGC에는 바로 C와 F로 이루어진 선분 CF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분 CF는 AB와 수직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조건으로 그냥 CF가 BG랑 수직이라고 지금 줬죠. 그렇게 되면 지금 AB와 BG는 평면 AHGB에 포함됨. 그리고 이 두 개의 선분이 지금 점 G에서 교점을 갖죠. 즉, 점 G에서 교점을 갖는 이 두 개의 선분에 각각 포함되고 이 두 개와 각각 수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바로 CF가 평면 AHGB와 수직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2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2번은 1번이랑 사실 똑같게 되는데 지금 AD와 평면 DHGC가 수직이다. DG와 CH가 수직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CH가 AFGD와 수직인 걸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CH가 이미 DG랑 수직인 걸 밝히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만 더 수직인 걸 밝혀주면 되는데 1번과 똑같은 논리로 지금 조건으로 AD가 평면 DHGC와 수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DHGC와 수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CH가 누구랑 수직인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런데 AD가 평면 DHGC와 수직이라는 뜻은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라는 뜻이니까 CH가 역시
AD와 수직이라는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에 의해서 CH가 뭐라고 해줬죠? DG와 수직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얘는 그냥 바로 조건으로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AD와 DG는 평면 어디에 포함되죠? AFGD에 포함되죠. AFGD에 포함되고 그리고 ADDG니까 얘는 지금 점 D에서 교점을 갖고 있죠. 교점을 가짐. 그래서 교점 D를 갖는 두 개의 직선에 대해서 각각 수직이 되니까 따라서 CH는 우리가 지금 CH 두 개에 대해서 수직인 거 밝혔죠. 따라서 평면 AFGD와 수직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주면 됩니다. 자, 3번을 보니까 1번과 2번의 결과를 이용하여 선분 AG와 평면 CHF가 수직임을 밝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번과 2번의 결론을 잠깐만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1번은 CF가 AHGB랑 수직이다. 2번은 CH가 평면 AFGD와 수직인데 우리 지금 AG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번에도 AG가 평면 AHGB에 포함되어 있고 2번에서는 AG가 평면 AFGD에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걸 써보면 AG는 평면 AHGB에 포함되어 있고 1번에 의해서 H는 CF랑 수직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H는 평면 AFGD에도 포함됩니다. AFGD에 포함되고 2번의 결론에 의해서 2번의 결론이 뭐죠? CH가 평면 AFGD랑 수직이라는 뜻이니까 H는 CH랑 수직이어야 됩니다. 자, CF랑 CH를 찾았는데 자, 요걸 얘기를 해보면 CH는 평면 CHF에 포함되죠. CHF에 포함되고 그리고 CH와 CF는 둘 다 당연히 어디서 교점을 갖죠? 점 C에서 교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교점을 갖는 CF, CH와 선분 AG가 전부 수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AG와 평면 CHF가 수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단원 마무리 평가 1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에서 직선 AE와 꼬인위치에 있는 모서리의 개수를 찾고 그리고 BF와 수직인 애를 찾는 거네요. 일단은 자, AE와 꼬인위치에 있는 거 찾는 거고 BF와 수직인 면의 개수 찾는 겁니다. 먼저 AE 자, 얘와 꼬인 위치에 있는 애를 먼저 찾아보도록 합시다. 꼬인 위치에 있는 애는 일단은 선분 CD가 있고 그 다음 선분 BC가 꼬인 위치에 있을 테고 그 다음 선분 HG가 꼬인 위치에 있을 테고 선분 FG가 꼬인 위치에 있게 되겠네요. 따라서 총 4개니까 A의 값은 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빨간색 선분 직선 BF와 수직인 면의 개수를 B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했는데
자, BF에 대해서 수직인 면을 한번 찾아보니까 얘는 선분, 당연히 선분이래요. 면 다시 쓰도록 할게요. 얘는 면 ABCD가 되겠죠. 면 ABCD가 있고 그리고 면 EFGH가 있겠습니다. EFGH 두 개가 되겠죠. 따라서 B는 2가 될 테고 찾고자 하는 값 A 더하기 B는 6이 되겠습니다.